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여러 단어와 표현들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 상속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회의 문화적 소산을 의미합니다.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및 정신적, 물질적 각종 문화재, 문화 양식을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에는 한국만의 다양하고 독특한 정서와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문화재의 형성 시기도 고대의 고인돌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역사 전 시기에 걸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은 궁궐이나 사찰 등의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하고 절제된 예술성에서부터 설계와 건축에서 보여지는 과학성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독특한 한국의 문화유산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유산과 관련 있는 단어와 표현들을 공부해 볼까요? 책 204쪽을 보세요. 가와 나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단어들을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문화유산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문화유산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서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 상속할 만한 가치를 가진 사회의 문화적 소산을 의미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유산입니다. 자연유산은 후대에 계승, 상속해 줄 만한 가치를 가진 천연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지질적 환경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입니다.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축적물을 의미합니다.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인간문화재, 기념물, 전통적 건조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국보와 보물이 있는데요. 국보는 나라에서 지정하여 법률로 보호하는 문화재를 말하며 보물은 예로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귀중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하는데 보물로 지정된 유물은 국보 다음으로 중요성을 인정한 유형 문화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적입니다. 유적은 남아있는 자취라는 뜻으로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나 폐총, 고분 따위를 통틀어서 의미합니다. 다음은 유적지입니다. 유적지는 옛사람이 남긴 건축물이나 무덤이 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의미합니다. 유적은 유적지를 포함합니다. 유적의 부분적인 의미인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 여기에서 곳은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유적지도 유적에 포함되는 거죠. 다음은 유물입니다. 유물은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 정리된 단어들을 보실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발굴입니다. 발굴은 땅속에 묻혀 있던 역사적 유물을 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역사적인 유물들을 땅속에서 발굴하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심의입니다. 심의는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들을
발굴한 후에 심의를 통해 그 유물이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조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음은 선정입니다. 선정은 여럿 가운데에서 어떤 것을 뽑아서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의를 통해 논의하여 많은 유물 가운데 가장 가치가 있는 것들을 뽑는 것입니다. 선정하다, 선정되다 라고 사용됩니다. 다음은 지정입니다. 지정은 행정관청이나 단체가 필요에 따라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사정을 조사한 다음 어떤 것에 특별한 자격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유물들을 선정하여 그것을 국보나 보물로 정하는 것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정하다, 지정되다 라고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존입니다. 보존은 어떤 것을 잘 보호하고 보관하여 남아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굴된 유물들을 심의를 거쳐 조사하고 논의하여 선정한 후 그것들을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여 소중하게 보호하고 보관하는 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보존하다, 보존되다 라고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표 안에 가와 나에 정리된 단어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책 204쪽을 보세요. 먼저 가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다음을 연결해 보세요. 왼쪽에는 단어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명에 맞는 오른쪽에 있는 단어와 연결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설명을 보시면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서식지나 자연적인 지형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에서 희귀하다는 드물어서 특이하거나 매우 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멸종은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서식지는 동물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지 않고 드물어서 귀하거나 생물의 종류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동물, 식물이 자리를 잡고 사는 장소나 자연적인 지형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것과 연결했나요? 네, 후대에 계승, 상속해줄 만한 가치를 가진 천연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지질적 환경과 조건을 의미하는 자연유산과 연결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의 설명을 보시고 알맞은 단어와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연결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단어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한 나라의 문화유산 가운데 역사적, 예술적으로
계속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써 있네요.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바로 문화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설명도 보실까요? 과거의 인류가 남긴 형태가 있는 제작품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바로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을 의미하는 유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자취라는 뜻으로 건축물이나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에서 자취는 무엇이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지나가거나 있다가 남기고 간 흔적을 의미합니다.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일까요? 네, 바로 옛사람이 남긴 건축물이나 무덤이 있거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의미하는 유적지를 설명한 내용이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나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3개의 문장을 보시고 문장 안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나에서 골라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넣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파낸다는 의미인 발굴 작업을 통해 유물이나 지하 자원을 찾아낼 수 있다. 보통 역사적인 유물이나 지하 자원은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파내는 것을 발굴이라고 했죠. 발굴 작업을 통해서 땅속 깊은 곳에 묻혀 있는 유물이나 지하 자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볼까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하고 의논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이나 단체가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하는 과정을 거쳐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로 지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다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어떤 안건이나 이를 자세히 조사하고 논의하는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도 보시겠습니다. 각 나라는 이러한 세계유산들을 잘 보살펴서 그대로 남아있도록 보존해야 한다.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유산을 훼손하지 말고 잘 보살펴서 그대로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잘 보존해야 하겠죠? 여러분도 나에 있는 알맞은 단어들을 잘 넣으셨죠? 문장 안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직접 그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책 205쪽을 보세요. 위의 표현들을 이용해서 한국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아래 보기의 글을 읽어볼까요? 저는 지난 주말에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열린 공룡축제에 갔다 왔어요. 그곳은 약 2,0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발견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룡 유적지래요. 바닷가에서 화석이 된 수많은 발자국을 보니 마치 제가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이 살았던 몇 억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이 들대요. 이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어요. 경상남도는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1억 6천만 년 전에 공룡의 발자취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우리나라 경남 고성을 공룡나라의 수도라고 비유하기도 했다네요. 고성군은 매년 고성 공룡나라 축제를 열고 3년에 한 번씩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경상남도 고성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한국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오죽헌입니다. 저는 오죽헌이라는 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입니다. 사임당 신씨는 뛰어난 여류 예술가였고 현모양처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며 신씨의 아들 율곡 이이는 조선시대 훌륭한 학자였습니다. 현재 신사임당은 한국의 화폐 5만 원권에 있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 분의 아들 율곡 이이는 한국의 화폐 5천 원권에 있는 분이십니다. 오죽헌은 우리나라 주택 건물 중에서 비교적 오래된 건물의 하나로 손꼽히며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나라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화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유산과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